안녕하세요. 대우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한국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동해의 석유랑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심 인물이 아브레우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오후에 출국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해심의 유전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황인데 결국에 경제성과 입증이 돼야지 리스크가 다소 오프되면서 조금 더 건전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7월 중에 시추 위치를 선정할 가능성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에 따라서 다시 한번 원유 테마가 상승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다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원자재, 그 중에서도 유가죠. 유가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원유 재고죠. 그래서 원유 재고 일정과 이 제조 지표에 대한 흐름세를 보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방향성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석유의 가격적인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강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의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날 갭으로 상승해서 이 기조 자체가 6월 5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고가 기준으로 20% 이상의 상승 모멘텀을 받아주면서 좋은 흐름세를 유지를 해주다가 6월 5일 당일날 윗꼬리가 좀 강하게 출현을 해주면서 현재까지 가격적인 조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6월 5일 그리고 6월 3일과 6월 4일이죠. 개인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집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6월 5일 제가 윗꼬리가 좀 강하게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당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개인은 매집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물량을 좀 던져줬기 때문에 윗꼬리의 모습을 형성을 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는 점이 한국석유의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7월에 일정이 잡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위치에 대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경제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원유 테마들은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 이 일정에 앞서서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 어떤 이슈가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가장 빠르게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현재까지의 가격적인 흐름세 체크를 해보고 이제 관련된 기사 내용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브레우가 오늘 오후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 동해심의 유전을 아직까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결국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성과 연관이 돼야지 석유 테마들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액트지오의 자료를 분석을 해서 7월 달에 이 시추의 위치를 선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추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또 언급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경제성인데, 만약에 7월 중으로 경제성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준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시 한번 석유 관련 테마들이 형성이 되면서 관련된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하지만 지금 모멘텀 자체는 석유가스 관련된 모멘텀은 리스크를 동반한 모멘텀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의 흐름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78불 정도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4거래일 정도를 봤을 때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이슈가 존재할 수 있는데, 우선 지금 4월부터 해서 6월까지 유가의 하방 압력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중동 리스크죠. 중동 리스크가 오프가 되면서 유가 역시 하방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하락하는 순간에는 다양한 부정적인 이유가 나와줍니다.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수요 부진이다.
이 수요 부진이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주었죠. 자, 때문에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현재 구간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재차 상승 탄력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 일단 기사화되면서 나와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펙의 보고서입니다. 6월 보고서를 내고 올해 석유 1, 2수요 전망치를 220만 배럴, 내년에는 180만 배럴로 유지를 했다. 수요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를 해주면서 유가는 이 상승 탄력을 받아준 거고 또 계절적인 요인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원유 재고 일정이 나와 있죠. 6월 12일입니다. 23시 30분에 원유 재고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 예상치보다 실제가 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결국에 이 공급에 대한 부분 역시 줄어드니까 유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과거의 이 기조를 봤을 때 6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방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6월 12일 오늘 결과값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를 합니다. 바로 중국의 제조업 지표인데 5월 31일과 그리고 6월 30일 날 최근 결과값이 나오죠. 5월 31일 같은 경우에는 50.55를 예상을 했지만 49.5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50이라는 숫자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까지 이어졌던 부분이 존재했었다. 하지만 6월 31일 날 결과값이 어떻게 나온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개인적인 전망을 해보면 일단은 제가 기억하기에 6월 7일 정도에 중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무역 수지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6월 30일 날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괜찮은 흐름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죠. 7월 1일 23시에 나오게 됩니다. 여태까지 5월 1일과 6월 3일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7월 1일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유가 하방 압력을 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만약에 7월 1일 날 예상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전 기록보다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다시 한번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구나라는 시장의 의견이 좀 지배적인 상황이 되면서 유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동 이야기 해봐야겠죠. 최근까지도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친이란 성향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가능성을 시사해온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관련 군사 시설과 이란제 무기 공급선 등을 겨냥한 폭격을 강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7월 8일 전당대회 전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웬만한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내성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극적인 기사와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저와 함께 이 한국석유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이 동해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6월 5일 윗꼬리가 좀 강하게 출현을 해줬죠.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었던 구간에서 차익 실현 물량,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에 동해 앞바다 가스 매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슈 자체가 리스크가 동반된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존재하는 이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결국에 경제성에 대한 부분과 연동이 돼야지 더 건전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봉의 흐름상 조금 더 크게 살펴보게 되면 만약에 기간적인 조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11선 구간에서는 이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재차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결국에 이 글로벌 유가의 상승 그리고 석유 가스전이 이 경제성이 입증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시 한번 한국 석유 역시 이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 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